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돈, 우리가 매일 쓰고 또 벌려고 애쓰는 바로 그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 내 지갑에 왜 현금이 딱 이만큼만 들어있을까? 이런 질문 깊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오늘부터는요, 바로 그 질문, 그러니까 경제학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인 화폐에 대한 수요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앞으로 배울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되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니까요. 저랑 같이 재미있게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경제라는 거대한 수레를 굴리는 두 바퀴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다고 믿는 돈은 많을수록 좋다. 이 말이 왜 경제학에서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지 그 오해를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화폐가 정확히 뭔지 딱 정의를 내리고 또 우리 지갑 사정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지도도 그려보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머릿속을 자극할 만한 질문도 하나 던져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라고 하면 뭘 떠올리죠? 공장에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고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죠. 맞아요. 근데요, 그게 경제의 전부는 아니랍니다. 경제는요, 바로 이 수레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한쪽 바퀴는 방금 말한 것처럼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물 부문이고요. 다른 한쪽 바퀴는 바로 그 실물 부문이 잘 돌아가게 돈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금융 부문입니다. 이 두 바퀴가 완벽하게 착착 맞아서 함께 굴러가지 않으면 수레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리고 이 금융이라는 바퀴가 삐걱거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는 역사가 아주 똑똑히 보여주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IMF 외환위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가계부채 문제까지 정말 뼈아픈 사건들이었죠. 이 모든 게 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진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폐 수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원하느냐는 질문을 딱 던지면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하, 그렇죠. 아주 그냥 본능적인 질문이에요. 교수님, 돈은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으로는 다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경제학의 세계에 오신 이상 이 생각을 아주 잠시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은 돈과 부를 아주 철저하게 다른 개념으로 구분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한테 나 돈 좀 있어? 라고 말할 때 돈은 사실 내가 가진 아파트, 주식, 자동차 이런 걸 다 합친 웰스를 의미하죠. 이 보물상자 전체 말이에요. 하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화폐는요, 그 보물상자 안에서도 당장 편의점에 달려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는 현금이나 예금처럼 아주 특정한 자산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화폐 수요 이론은 내 전체 재산 중에서 얼마만큼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형태로 가지고 있을 거냐를 결정하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배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분석하게 될 화폐라는 녀석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야 앞으로 논의가 헷갈리지 않겠죠? 앞으로 우리가 화폐라고 부를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지폐나 동전은 당연하고요. 원하면 언제든지 즉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기압수표나 은행의 요구불 예금까지 포함돼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지급수단이라는 점이에요. 물건값을 치를 때 바로 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화폐를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할까요? 이게 단순히 나는 돈을 좋아하니까 이런 개인적인 취향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기술 발전에 따른 지급결제 시스템의 변화, 둘째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얼마나 믿는지 같은 제도적인 신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가 상승률 같은 거시 경제 여건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요. 주말에 현금을 뽑을 수 있는 ATM 기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들이 지갑에 현금을 얼마를 넣어 다닐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면 결제는 물론이고 친구한테 돈 보내는 것까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현금을 잔뜩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죠. 사회적인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나 할부 거래가 아주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현금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죠?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회가 저 사람은 나중에 꼭 갚을 거야 라는 약속을 서로 믿어준다는 뜻이에요. 이런 신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굳이 불편하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닐 이유가 점점 줄어들겠죠. 경제 상황의 영향은 훨씬 더 극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일 쇼크 때처럼 물가가 막 미친 듯이 오릅니다. 어제 10,000원 하던 치킨이 오늘 11,000원이 되고 내일은 12,000원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라면 지갑에 있는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겠어요? 아니죠. 가치가 매일 뚝뚝 떨어지는 현금은 그냥 뜨거운 감자 같은 거예요. 빨리 써버리거나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이처럼 화폐에 대한 수요는 거대한 경제의 파도에 따라서 춤을 춥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화폐 수요가 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 기본적인 개념과 배경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단단한 기초 위에서 앞으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론들을 하나씩 쌓아 올릴 겁니다. 우리의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경제학의 거인들이 세운 가장 클래식한 이론, 전통적 화폐 수량설의 문을 열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이론이 현대 경제학에서 어떻게 더 세련되게 진화했는지 신화폐 수량설을 탐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위대한 이론들의 한계는 무엇이고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내면 좀 아쉽잖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미래죠. 우리가 쓰는 이 종이돈과 동전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세상에서 과연 오늘 우리가 배운 화폐 수요의 결정 요인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기존의 이론들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설명할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